네, 반갑습니다. 퇴직심리학자 최환규입니다. 사실은 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닌데, 제가 그 감정 노동자를 위한 책을 이제 2권을 출간했습니다. 내용을 이제 개정을 하고 난 다음에 강의를 하고 뭔가 이제 좀 생생한 그 감정 노동 현장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별로 감정 노동에 대한 체험이 없더라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감정 노동을 지금 했던 게 예전에 그 이제 보험회사에 근무할 때 그 고객센터에 있었던 그 경험이 이제 뭐 최소한 10년 이상 지난 얘기라서 이제 뭐 독자라든가 강의를 듣는 사람들한테 뭔가 생생한 이제 그런 체험을 좀 전달하고 싶은데 이제 그런 경험이 없던 차에 그 출판사 사장님께서 이제 제 책 소개를 위한 뭐 유튜브에 좀 출연을 해보겠냐 그렇게 얘기가 와서 이제 뭐 제가 한번 출연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게 이제 막 겹치다 보니까 그러면 유튜브에도 출연을 하고 이제 강의에서도 조금 더 고객들한테 아니면 이제 강의 수강생들한테 생생한 정보를 좀 이렇게 전달하기 위해서 뭔가를 좀 짧더라도 감정 노동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던 차에 이제 우체국에서 우편물 분류하는 그런 걸 한 3일 정도 하는 사람들을 이제 모은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원서에 이제 지원서를 냈습니다. 근데 지원서를 냈는데 실제로 이제 우편물 그 우체국에서 저한테 연락이 온 게 아니라 그 집 근처에 있는 그 이제 신도시 광교에 있는 백화점에서 주차 관리 요원을 뽑는다고 한번 뭐 해볼 마음이 있냐고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를 가서 이제 면접을 보게 됐습니다. 면접을 보는데 처음에 이제 뭘 생각을 했냐면 주차 관리 요원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주차장 입구에서 이렇게 이제 차가 밀리면 뭐 이쪽으로 가세요, 저쪽으로 가세요, 이런 그런 역할을 지금 이제 하러 갔었는데 저를 이제 기다렸던 흔히 말하는 그 회사의 이제 관리자라는 젊은이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저보고 이제 운전을 할 줄 아냐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운전할 줄 안다 그랬더니 그러면 주차요원을 지금 하지 말고 발레 기사를 지금 하는 게 어떠냐. 주차요원보다는 발레 기사가 그래도 조금 이제 뭐 수당이 높다. 그렇게 권유를 지금 해서 뭐 저도 뭐 그렇게 시작을 지금 하게 됐습니다. 유튜브 촬영까지는 그 발레 기사를 이제 하는 기간이 한 달 정도 있어서 이제 한 달만 하기로 하고 그렇게 이제 일을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게 뽑는 절차가 사실은 좀 되게 편했던 게 그 광교에 이제 뭐 있는 백화점 그 광교 자체가 그 광교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뭐 교통이 별로 이제 불편함을 못 느끼는데 그 광교 밖에 있는 사람들은 대중교통으로 이제 접근하기가 사실은 좀 굉장히 불편한 이제 그런 뭐 지역이다 보니까 발레기사 좀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이제 그래서 뭐 사실은 뭐 저보고 뭐 운전할 줄 아냐 뭐 이것만 물어보고 뭐 잘하는지 안 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그 조건을 안 보고 그냥 바로 이제 시작을 했던 게 항상 그 발레기사가 모자라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냥 운전 면허를 보여주는 것만으로 이제 면접이 끝났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출근해서 이제 발레 업무를 시작을 했습니다. 기대감보다는 솔직히 이제 좀 걱정이 많았던 게 이제 저도 이제 뭐 이런 일이 처음인데다가 제가 조금 이제 두려워했던 게 뭐냐면 이제 VIP 주차장에 보니까 한 반 정도는 이게 외제차 그러니까 반 정도는 이제 국산차고 반 정도는 외제차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익숙하지 않은 뭐 이렇게 변속기라든가 이제 이런 차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거를 지금 어떤 식으로 이제 운전을 지금 할 수 있을까 혹시나 사고를 냈을 때 이제 어떤 좀 불이익이 있을까 이제 이런 걱정이 사실 좀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계속 이제 하루 종일 고객을 지금 대해야 되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상 고객을 지금 만났을 때 어떤 식으로 내가 반응을 지금 해야 될까 뭐 그런 어떤 걱정도 조금 많았었고 그래 내가 이제 그쪽 분야의 전문가니까 한번 뭐 좀 그런 기회가 왔을 때 나의 어떤 그 역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보여주겠다 뭐 이런 약간의 이제 뭐 좀 교만함 뭐 기대감 이런 것도 좀 있었다고 이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첫날 보험을 하나 이제 가입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거냐면 제가 정확히 이제 보험 종류는 모르겠는데 아마 뭐 영업 배상 책임 비슷하게 이제 그럴 텐데 일단 사고가 나면 50만 원 정도를 이제 보험 자기 부담금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자동차 보험에서 내가 사고를 냈을 때
수리비를 지금 이제 뭐 상대방의 어떤 그 차 피해를 준 거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고, 그 다음 이제 내 차가 지금 부서졌을 때도 자기 부담금을 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어떤 그 개념인데, 그 50만 원 중에서 이제 만약에 제가 사고를 내면 25만 원을 네가 변상을 해야 되고, 이제 나머지 25만 원을 이제 회사에서 변상을 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지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사고를 하나 내면 이제 한 2, 3일치 일당이 날아가는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그 같이 일하는 사람한테 혹시나 이제 뭐 백화점에서 사고가 난 적이 있었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근무한 몇 년 동안은 사고가 난 게 없다. 근데 이제 자기도 얘기를 들었는데, 예전에 한번 사고가 났을 때 그냥 회사에서 그냥 전부 다 이제 그 부담을 지금 했고, 그다음 이제 발레 기사한테 부담시킨 적은 없다. 그렇게 얘기를 지금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제가 그 근무를 지금 한 이틀인가 3일째 실제로 이제 사고가 난 게 있습니다. 뭐 제가 사고를 낸 게 아니라, 보통 이제 발레 차가 이제 들어오면 발레 기사가 이제 순서대로 그 차를 맞이해서 이제 그 차를 운전사한테 이제 번호키를 지금 주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그 고객한테서 이제 차 키를 받아서 이제 뭐 배차를 시키든, 아니 주차장으로 몰고 가든지, 아니면 이제 뭐 다른 사람이 주차할 수 있도록 이제 준비를 지금 하는 건데, 아마 이 고객이 내리자마자 갑자기 이제 차가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한 두세 명이 붙어갖고 이게 차를 막는데 못 막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차가 이제 저절로 이렇게 굴러가면서 한 2, 3m 가는데, 그 차가 다행히 주차돼 있는 차에 이게 이제 갖다 박았거든. 박으면서 이제 그 멈췄는데, 그때 이제 운전하시는 여성분이 이게 이제 피에다 놓고 내려야 되는데 그냥 뒤에다 놓고 그냥 내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차가 그냥 설설설설 이렇게 기어가는데, 사람 힘으로 그거를 못 막겠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뭐 막으려면 제 목숨을 지금 담보로 해서 이제 막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자마자 이렇게 사고를 경험한 거의 유일한 사고의 전부였습니다. 그냥 이제 보험 처리한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자기가 이제 실수한 거니까, 운전하시던 분 입장에서 보면 저한테 이제 차를 지금 넘겼으면 뭐 자기가 아무 잘못 없다고 저한테 이제 떠넘겼을 텐데, 저한테 차 키를 넘기기 전에 이제 자기가 내리자마자 바로 이제 차가 움직이니까 뭐 고스란히 자기 보험으로 지금 했는데, 이제 문제는 그분은 억울하지 않았어요. 뭐 자기가 이제 실수한 게 있으니까. 그런데 그 차가 이제 박으면서 이렇게 멈추게 만든 그 차 있지 않습니까? 이 차 운전자가 이제 굉장히 지금 많은 때를 쓴 거죠. 왜냐하면 이분 입장에서 보면 뭐 차를 지금 뽑은 지 한 달 정도 됐답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그 백화점 주차장에 잘 세워놨는데 갑자기 차가 와서 자기 차 그 오른쪽 그 앞바퀴 쪽을 이제 때려갖고 이렇게 수리를 지금 해야 되니까 뭐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뭐 굉장히 지금 뭐 모든 걸 다 부담해달라고 온갖 지금 첫날은 이제 뭐 굉장히 지금 1시간 이상 막 이렇게 화를 내고 욕도 하고 뭐 욕을 하다가 이제 그렇게 가고, 한 2, 3일 지난 다음에 또다시 이제 와갖고 뭐 자기 그 관리자하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억울한지, 그러니까 하소연을 한 30분 정도 하소연을 하고 그렇게 지금 간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이제 나중에 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그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지금 없는 직업은 그냥 최저임금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단지 그 최저임금에서 근무 시간 이제 이후에 근무를 하거나, 아니면 뭐 주말에 이제 근무를 하거나, 그러면 뭐 1.5배 뭐 이렇게 붙어갖고 그게 이제 그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은 걸로 이렇게 지금 보이는 거지, 거의 대부분 최저임금에서 뭐 조금 처우가 괜찮은 데는 플러스 한 10% 정도, 그렇지 않으면 거의 최저임금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일 하기 어려운 기피하는 직업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고객을 이제 만나는 이제 직업들이거든요. 뭐 그래서 이제 영업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제 이런 사람들 머릿속에 항상 그 고객하고 이제 안 좋았던 기억만 이제 담겨 있는데, 실제로 이제 저도 뭐 보험회사의 어떤 그 고객센터에서 이제 1년 동안 근무하면서 다양한 그 고객 이제 불만들을 접수하고, 이제 뭐 제 이제 후배들한테 뭐 이렇게 처리하라고 시키기도 하고, 조금 심한 경우에는 제가 직접 이제 해결을 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뭐 이게 언론에 비치거나 아니면 뭐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 정도의 그 좀 심한 경우는 거의 없다고 이제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좀 이제 편하게
그렇게 고객들을 대해도 되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스스로 이제 뭐 주저함이라든가 아니면 자기에 대해서 좀 노출을 좀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오면 뭐 가끔 이제 정말 이제 반갑게 그렇게 인사를 하고 그다음 이제 이렇게 하면 뭐 고객도 굳이 뭐 저희한테 시비를 걸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뭐 좀 인사도 쭈뼛쭈뼛 하고 그냥 뭐 내가 지금 뭔가 고객한테 인사하고 고객한테 뭔가 숙이면 내 인격이 지금 좀 이제 인격에 금이 가는 것처럼 그렇게 좀 스스로 이제 좀 자괴감에 빠지다 보니까 뭔가 고객한테 좀 불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고객 입장에서 보면 저를 보면서 이제 좀 불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지금 만들다 보니까 고객이 이제 저한테 뭐 이렇게 불만을 털어놓게 되는 뭐안 좋은 상황까지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도 좀 있거든요. 근데 저는 뭐 첫날부터 굉장히 열심히 뭐 큰 소리로 반갑습니다 고객님 하고 뭐 열심히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예전에 이제 뭐 저도 이제 영업하고 뭐 이런 경험도 있었고 굳이 뭐 내가 지금 백화점을 대신해서 이제 고객을 맞이하는 거기 때문에 제 인격하고 이제 고객하고 한테 하는 거하고 전혀 관계없는, 그러니까 나는 업무적으로 지금 고객한테 뭐 내가 이제 친절하게 얘기를 하는 거지 뭐 내가 인격이 안 좋고 뭐 돈을 지금 못 벌기 때문에 고객한테 내가 숙인다 이런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편안하게 그렇게 생각을 지금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지금 했는데, 근데 이제 많은 경우에 그 시간이 좀 지나면 지날수록 그 고객하고 거리를 좀 두려고 지금 이제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뭔가 이제 이 사람들이 친절하게 이제 고객을 위해서 뭔가 했을 때 고객이 약간 오해하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좀 생길 수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가족들은 전혀 지금 제가 뭐 발레를 하는 거에 대해서 잘하라고 오라고 하지 뭐 그걸 갖고 전혀 지금 뭐 부끄럽게 생각하는 그런 게 없는 게, 저희들은 뭐 사람을 대할 때 이제 편견 없이 대하려고 지금 계속 이제 저도 그렇고 집사람도 그렇고 애들한테도 그렇고 애들도 충분하게 약간 소외된 사람들을 지금 배려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행동을 하다 보니까 뭐 전혀 그런 쪽이 없었습니다. 생산적인 걸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은 가족은 편견은 별로 없습니다. 저는 이제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지금 하는데, 이게 이제 광교라고 하는 좀 지역적인 어떤 특성이 있다 보니까 조금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는 게, 이게 이제 백화점에 그 VIP 고객으로 등록하는 사람 중에서 굉장히 이제 젊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이제 보면서 그 같이 일하던 동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혼 살림을 지금 장만할 때 이게 마땅치 않으면 이제 백화점에서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신혼 살림을 어느 정도 이제 장만을 하면 그게 이제 뭐 백화점 VIP 등급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몇 등급부터는 이제 발레 서비스도 가능하고 뭐 몇 등급 이상이면 백화점 그 VIP 라운지에서 이제 커피도 받아가고 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이걸 이제 최소한으로 이제 맞추면서, 그러니까 쇼핑할 때가 이제 많으면 뭐 이케아라든가 이런 게 많으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살림을 하겠지만 이제 뭐 크게 가격 차이가 없다고 하면 어떤 부가 서비스가 이제 좋으니까 그 살림을 이제 백화점에서 마련을 하고 VIP 고객으로 이제 등록이 돼갖고 충분하게 누리려고 하다 보니까 뭐 굳이 이제 젊은 사람들이 뭐 갑질을 지금 하는 이제 그런 건 아닐 수가 있고요. 이게 나갈 때 보면 VIP 고객 라운지에서 커피를 지금 한 서너 장씩 이게 빼가지고 가는 이제 그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뭐 백화점 그 커피를 해봤자 뭐 이제 그 캡슐 커피다 보니까 뭐 하나 이제 원가가 한 1,000원 정도 될 텐데, 그럼 뭐 4잔 뽑아갖고 이제 4,000원 아닙니까? 야, 정말 알뜰하게 VIP 라운지를 지금 활용한다.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백화점에 이렇게 차를 대는 사람들 보면 이게 이제 금요일부터 이제 주말까지는 정말 그 백화점 입구에서 이제 주차할 때까지 거의 심하면 1시간 정도 되는데, 발레 서비스를 지금 하면 입구에 이제 조금만 들어오면 바로 이제 빈자리가 많으니까 굉장히 지금 좀 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VIP 서비스를 받는 게 훨씬 더 낫겠다는 생각도 좀 드는 게, 이게 광교에 뭐 특별히 놀이시설이 별로 없다 보니까 뭐 백화점 가면 영화도 볼 수 있고 밥도 먹을 수 있고 가격 차이도 그렇게까지 뭐 크지 않으니까 이런 걸 이제 젊은 사람일수록 잘 활용할 수도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감정 노동자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다,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게,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 중에 제일 한심한 사람이 아마 뭐 한 2주 정도 이제 같이 있었던 그 CS 리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서비스 강사 뭐 이제 이런 역할을 지금 하는 건데,
제일 마지막에 이제 퇴직하는 날 그 했던 말이 좀 잊혀지지가 않은데,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하면 고객한테 이제 서비스를 잘하고 인사를 잘할 수 있고 뭐 이런 걸 이제 가르치는 사람이면 결국은 이제 감정 노동자를 제일 잘 이해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일 마지막에 이제 가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고객한테 잘하라고 마치 이제 뭐 백화점 관리자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만약에 그 사람이었으면 아 정말 그동안 이제 고생 많았다, 제가 도와드린 거 없지만 그 잘 해주셔갖고 제가 이제 여기에 있는 동안에 아무 탈 없이 잘 할 수 있었다, 뭐 이렇게 지금 서로가 이제 고맙다고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가야 되는데, 뭔가 가면서까지 마치 이제 백화점 관리자처럼 잘해라, 고객들한테 친절하게 해라, 뭐 이렇게 지금 지시를 하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비정규직인 건 마찬가지인데 쟤는 왜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지금 마치 자기가 관리자처럼 얘기를 하는가, 관례 기사 위에 관리자처럼 그렇게 행동을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어디를 가든지 만약에 이제 저런 식으로 좀 자기가 이제 생각을 좀 하고 자기 포지션을 저렇게 정리를 했을 때 과연 같이 일하는 사람이 저 사람을 지금 인정을 할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이제 한 적도 있습니다. 고객이 들어와갖고 이제 차를 세우면 차 키를 받고 그다음에 이제 차 그 번호표를 이제 주고 그다음에 하는 게 이제 그 비상등, 비상 깜빡이를 켜면서 이 차는 지금 들어온 차다, 이렇게 이제 표시를 지금 하면 그다음에 이제 순서대로 그 이제 여유가 되는 사람이 그 차를 몰고 이렇게 이제 주차를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운전자 내리고 조수석에 탔던 여자가 내리고 저는 이제 차 키를 받고 난 다음에 당연히 몸을 지금 숙이고 이제 깜빡이를 지금 누르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여자가 저한테 뭘 뒤지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몸을 지금 이제 차 안으로 집어넣었으니까 이제 뒤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몸을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제네시스가 차가 조금 이제 폭이 좀 넓다 보니까 제가 손만 뻗어 갖고는 이렇게 지금 비상 깜빡이를 켜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뒤지기는 뭘 뒤지냐, 난 비상 깜빡이만 켰을 뿐이다, 그렇게 지금 했더니 뭐 자기 남편한테 이 사람이 지금 그 뭐 차를 지금 뒤지는 것 같아갖고 자기가 지금 뭐 말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한 번만 더 얘기하면 같이 이제 싸우고 이제 그만두겠다 이렇게 생각을 지금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뭐 됐다고 이제 그냥 가서 거기서 딱 멈췄는데, 아니 뭘 듣지도 않고 자기가 본 것도 아니면서 지금 갑자기 차를 뒤진다고 생각을 지금 하니까 되게 웃기는 게, 예를 들어서 제가 정말 차를 뒤질 생각이 있었으면 어차피 차 키를 저한테 맡기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사람이 아무런 이제 주차를 지금 하고 난 다음에 차를 지금 세우는 그 기간 동안은 아무도 지금 저를 감시하는 사람도 없고 저를 보는 사람도 없는데, 만약에 제가 차를 뒤질 마음이 있었으면 그때 뒤지지 뭘 지금 사람들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자기네가 지금 뻔히 이렇게 보는 데서 차를 지금 뒤지겠냐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한 번만 이렇게 생각을 지금 하면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지금 좀 자각을 할 텐데, 좀 아무 생각 없는 이제 그런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런 험한 걸 당하다 보니까 동료들이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깜빡이를 켜더라도 고객이 떠나고 난 다음에 깜빡이를 켜라고. 그러니까 서로가 지금 얼마나 이게 그 좀 서로 의심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지 좀 안타까웠습니다. 대기업에서 일을 할 때 대부분 이제 스텝으로 일을 지금 좀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영업을 지금 이제 했던, 그러니까 고객을 만나는 건 고객센터에 있었을 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업했을 때 하고 이제 있다 보니까 사실은 뭐 그 같이 이렇게 비교를 지금 하는 게 조금 뭐 이게 비교가 가능할까 뭐 이런 생각도 들지만, 어쨌든 지금 고객을 만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이제 보람도 있었고 그 좀 힘든 거는 사실입니다. 왜냐면 항상 고객을 지금 만날 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영업을 할 때는 제 컨디션을 조절을 하면서 이제 고객을 지금 만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럼 뭐 제가 이제 영업을 할 때 아침에 이제 뭐 그 시간 나름대로 이제 그분하고 만나고, 뭐 점심에 이제 한두 명 이렇게 서로 이제 시간 조율해서 이제 만나고, 만약에 이제 뭐 제가 그 전날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이제 컨디션이 안 좋으면 다음에 만나겠습니다, 연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 스스로 이제 컨디션을 조절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그 백화점에서 일을 할 때는 제 컨디션에 맞추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고객의 어떤 그 컨디션에 맞춰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아마 항상 그 출근하고 나서 퇴근할 때까지는 항상 긴장을 지금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다르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VIP 주차장이 일반 주차장에 비해서 이제 혼잡도가 좀 덜하기 때문에
그냥 자기는 이제 급하면 차만 세워놓고 그냥 가면 되기 때문에 뭐 주차가 어렵다거나 이렇게 항의하는 그런 고객은 많지 않았는데, 우리가 이제 발레 요원보다는 주차 요원이 조금 더 힘들었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주말 같은 경우에 그 차가 몰리는 건 주차 요원이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먼저 왔던 사람들이 빠져나가야지 어떤 그 주차 공간을 지금 확보할 수가 있는데, 뭐 주차 요원이 아무리 지금 그 친절하게 하더라도 차 안에서 이제 한번 20분, 30분, 거의 뭐 1시간 기다리는 사람은 화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 그 주차요원한테 이제 뭐 떽떽거리고 뭐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는데, 백화점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냥 공감을 잘해주라, 이게 끝이에요. 그 주차요원한테 화가 난 고객한테 무슨 말로 공감을 지금 해주겠냐는 거죠. 빨리 그분한테는 주차 공간을 지금 찾아주는 게 화를 지금 덜한 건데, 그냥 최저임금 받는 사람한테 정말 무슨 말로 공감을 지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고객님 힘드시죠? 정말 지금 고객님이 얼마나 지금 답답하신지 제가 압니다. 잠깐만 기다려줘.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고객이 과연 감동을 지금 하겠냐는 거죠. 그 사람의 역할이 뭔지,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한다고 치면 정말 이제 그 사람의 어떤 그 역할에 맞는 대우를 좀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하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그만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지하주차장이 무지 덥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냉방도 안 되거든요. 제가 이제 했던 게 5월 초부터 이제 5월 말까지였는데 5월 중순부터 되니까 제가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이제 이게 포도당하고 그 식용 소금이 있습니다. 그 먹는 소금을 지금 2개씩 먹어도 머리가 어지럽고 해서 한두 달 더 할 생각도 있었는데, 아마 한 달 하면 제가 죽을 것 같아서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자기의 어떤 신체적인 컨디션하고 자기가 하는 일하고도 잘 주의 있게 그렇게 해야지 좀 오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는 게, 비정규적인 역할을 하다 보면 1년 단위로 이게 그 고용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내가 지금 좀 나이가 많은 상태로 이제 했다고 했을 때, 과연 내가 정말 이제 소일거리로 하시겠다고 하면 저는 이제 추천을 지금 해 드리는데, 만약에 내가 이제 뭐 계속 이제 5년, 10년이고 만약에 일을 지금 해야 된다. 그러면 과연 여러분들이 1년, 2년 하고 무슨 사정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만뒀을 때 다음 일을 찾기는 더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제 이거를 몇 년 동안 지금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게 내가 지금 노력을 했을 때 충분하게 몇 년 동안 내가 계획했던 연수만큼 할 수 있는가, 이제 그런 걸 한번 고려를 좀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또 좀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일을 찾을 때 여러분들하고 비슷한 연령에 계시는 분이 같이 일을 지금 한다고 하면 그 일은 여러분들이 좀 하셔도 충분하게 지금 적응하기가 쉽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이제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젊은 사람들만 있는 그 회사에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 상사로 지금 이제 같이 일을 한다고 했을 때는 좀 덜한데, 만약에 이제 젊은 사람들하고 같은 비슷한 직급으로 비슷한 그 어떤 그 급여를 받으면서 일을 지금 할 때는 좀 다시 한번 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객한테 인사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시간이 조금 걸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 번도 지금 그 정석대로 인사를 지금 해본 적도 없고, 그런 이제 교육받은 적도 없다 보니까 스스로 지금 좀 수줍어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금 극복하는 시간까지 한 1, 2주 정도 이제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좀 발레 주차장마다 조금씩 다른데, 어떤 데는 되게 이제 고객하고 이렇게 막 동선이 겹치면서 어려운 그런 주차장도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뭐 사고의 어떤 그 위험도 이런 것도 이제 고려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운전을 좀 하실 때 운전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크게 지금 뭐 발레 파킹 업무를 하는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지금 합니다. 제가 이제 수학과를 나오다 보니까 이제 전산실에서 그 프로그래머로 이제 입사를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한 5년 정도 이제 근무를 지금 이제 하는 과정에서 그 1년 동안 이제 그 외국 회사로부터 이제 컨설팅을 이제 받을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그 컨설팅 그 보조 업무로 1년 동안 근무를 이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컨설팅이 이제 종료가 되면서 제가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제 부서를 정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제 그 옆 부서에 있던 저희 대학교 이제 같은 과 선배가 자기 밑에서 일을 좀 해보지 않겠느냐. 이제 그러면서 그 했던 업무가 처음에 이제 그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계 회사를 대상으로 그 보장성 보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단체 정기 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 뭐 다닐 때 사고가 나면 이제 보험금, 회사에서 이제 별도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그런 보험 그 상품이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그런 부서에 제가 그래도 이제 과장을 달았기 때문에 부서의 어떤 그 부서장으로 이제 한번 해보라고 해서 이제 처음에 보험 영업을 지금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한 5년 정도 이제 법 영업을 경험을 지금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제가 그 보험 영업을 조금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지금 했던 게 뭐였냐면, 제가 이제 주로 그 했던 전문 분야가 이제 조직 갈등이라든가 그 스트레스 이제 이런 분야를 이제 제가 전문 지식을 이제 쌓다 보니까 이 내용들이 필요한 회사들이 어디냐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그러니까 회사 규모가 작을수록 갈등이라든가 스트레스에 굉장히 이제 취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 규모가 적을수록 어떤 그 강의를 들을 기회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전문가의 도움을 지금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지금 이 사람들한테 이제 그거를 좀 제 전문 지식을 좀 전달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고객을 좀 많이 만나야 되겠다. 뭘 하더라도 제 나름대로 어떤 그 고객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지금 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제 고객 확보 차원에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를 생각을 하다 보니까 보험회사에 이제 고객 DB가 있지 않습니까? 뭐 자기네하고 이제 계약했던 사람들, 계약을 해지했던 사람들, 이제 고객 DB가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걸 지금 통해서 내가 이제 뭔가 고객을 지금 확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분들한테 제가 제 전문 지식을 지금 나눌 수 있으면 나누겠다. 그 다음에 보험 상품까지 판매할 수 있으면 좀 부가적인 그런 이득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보험 그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지금 하고, 손해보험 판매 자격 공부를 지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지금 하고 상품 공부를 조금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생명보험사도 이제 자격을 따고 그렇게 이제 일을 지금 이제 하려고 시작을 했죠. 좀 극단적으로 얘기를 지금 하면, 모든 사람을 환영받는 데가 아마 보험영업 회사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전부터 이제 지금까지 그 보험영업이 공통적으로 했던 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연고 영업이에요. 그러니까 제 아는 지인으로부터 판매를 지금 하면서, 이거는 이제 굉장히 그 좋은 의도입니다. 좋은 의도라는 게 뭐냐면, 어차피 그 보험을 지금 누군가 이제 가입을 해야 되면 모르는 사람한테 가입하는 것보다는 아는 사람한테 가입하는 거 하고, 그다음 이제 아는 사람이 훨씬 더 친절하게 그렇게 상품을 설명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가진 이제 지인 풀서부터 이제 고객을 지금 조금 확보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새로운 신규 고객을 이제 확보를 하면 오랫동안 보험 영업을 지금 하면서 니도 좋고 나도 좋고 뭐 이런 이제 일거양득이 아니냐, 이런 가장 이상적인 그런 환상 속에서 이제 그 사람들을 좀 모으기를 지금 하는데, 제가 이제 교육을 지금 받고 난 다음에 아는 지인한테, 야, 내가 지금 보험 영업을 시작했는데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상품 중에 하나가 뭐 예를 들어 자동차 영업 보험이든지 아니면 뭐 실손보험이든지 안 들었으면 뭐 가입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면 아마 거의 한 뭐 8, 90%는 나 가입했는데 아마 이런 얘기를 지금 들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지인은 나만의 어떤 지인이 아니고, 이 사람도 굉장히 지금 많은 어떤 지인 풀이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그 대부분 다 이제 자기 연구를 지금 계속 이제 하면서 그 판매를 지금 하다 보니까, 아마 대부분 그 사람들은 보험에 가입했던 경력이 있거나 가입 안 했으면 뭐 해약했던 경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스갯소리로 국민의 한 반 정도는 아마 보험 영업을 해봤을 거다. 뭐 그렇게 지금 할 정도로 보험 영업을 지금 했던 분이나 하고 있던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많다 보니까 거의 뭐 레드오션 중에 레드오션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지금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보험회사에서는 계속 이제 새로운 사람을 지금 이제 모집하는 게, 그래도 그 중에서 이제 뭐 거의 어거지로 이제 뭐 저희는 구걸 영업이라고 하는데, 거의 뭐 야 하나만 가입해줘라 뭐 이렇게 지금 하면서 이제 영업을 지금 실적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끊임없이 지금 사람을 지금 모집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내가 보험회사에 영업을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지금 먼저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네.
내가 이제 영업을 지금 새로 시작하겠다고 생각하면 그 보험회사에서 그 공부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공부 시켜주는 대로 뭐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면 열심히 하고 뭐 어떻게 나오라고 하면 나오고 요 부분만 외우라 하고 하면 이제 그 부분을 외우라고 하면 뭐 시키는 대로만 잘 하면 크게 지금 뭐 거의 합격률은 뭐 한 90% 정도 되니까 자격증 취득하는 데는 큰 문제가 지금 없습니다. 이론적으로는 평생 직장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보험 대리점을 자기 자녀들한테 그대로 이제 물려주는 그런 회사들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 아직까지 이제 자녀들한테 뭐 2대, 3대 이렇게 지금 한다는 얘기는 잘 못 들어봤습니다. 물론 뭐 보험 영업 자체가 이제 그 뭐 50년대부터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그 보험의 역사 자체도 이제 짧은 데다가 뭐 대부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큰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대기업 계열사다 보니까 뭐 그렇게 이제 그 회사의 뭐 회장이나 사장은 자기 자녀들한테 물려줄 텐데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 고객을 지금 그 가족한테 물려줄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보니까 뭐 그렇게 좀 정말 오랫동안 하기는 쉽지 않다. 그런데 제가 만났던 사람 중에서도 실제로 이제 80세 넘게까지 그렇게 영업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네. 그분들 정말 열심히 잘 하시거든요. 택시 회사에 만약에 취업을 하겠다고 하면 이제 택시 회사에서는 여러분들이 운전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일단은 좀 점검을 한 다음에 운전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취업을 시키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험회사에서도 이 사람이 지금 영업을 이제 시작을 하면 실적을 올릴 수 있겠다 없겠다를 지금 보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우리 회사에서 이제 영업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하는 게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걸 하기 전에 제가 나는 이제 이때부터 이렇게 이제 해갖고 내가 누구누구한테 어떤 보험을 팔면 얼마큼 지금 실적을 올릴 수 있고 이걸 지금 쭉 점검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가망성이 있으면 이제 등록을 해주고 안 그러면 이제 뭐 잘라버리든지 아니면 뭐 떨어져 나가든지 이렇게 지금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접장 입장에서 보면 회사에서 평가를 받는 게 뭐냐면 인원수를 지금 많이 등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인원수의 효율을 좀 따집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이제 이 사람들이 등록을 해갖고 얼마큼 실적을 올렸고, 그 다음에 그 계약이 지금 얼마큼 유지가 되고, 이런 걸 따지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질이 좋은 설계사만 등록을 지금 하려고 한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이익 상충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잘못하다 보면 좀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 이제 보험 영업을 지금 이제 하실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정말 신규 고객을 지금 이제 접촉을 해서 실적이 나올 때까지는 제가 보는데 아마 6개월이나 1년, 6개월 이상 이제 아마 걸려야 될 겁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정말 이제 아는 사람들한테 정말 이제 사정을 지금 해서 이제 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견딜 수 있으면 영업을 이제 시작하셔도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뭐 좀 신중하게 해봐야 된다. 왜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고객 입장에서 보면 보험용 상품을 좀 팔아달라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저 사람이 나한테 부탁을 했는데 내가 거절을 하게 되면 저 사람하고 인간관계가 멀어질 수 있다. 이런 걱정을 지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저 사람한테 지금 내가 이제 인간관계를 해치지 않으면서 내가 가장 적은 지출을 할 수 있는 상품을 지금 구상만 맞춰주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금 하다 보니까 판매하는 사람도 보람을 못 느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입하는 사람도 억지로 지금 구입을 해야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또 다른 상품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이미 나는 니한테 하나 들어줬으니까 더 이상 나한테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되면서 이제 대면대면해지는 그런 위기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까지도 한번 각오를 지금 좀 하셔야지 된다. 그래서 저는 영업을 하게 되면 제 연고 있는 사람한테는 팔지 않겠다 전제를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신규 고객을 만나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상황인지 어떤 걸 선호하는지 알아가는 그런 단계를 최소한 이제 6개월 정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지금 하고 이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어디선 확인받지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각오로 이제 하실 건지에 따라서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지금 합니다. 그러니까 보험 영업이 레드오션이라고 얘기를 지금 하는데 어쨌든 그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그 실적 올리는 분들 같은 경우 굉장히 지금 고실적을 지금 올리고 안 오르시는 분은 안 오르는데
결국은 내가 지금 얼마나 독하게 영업을 지금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실적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지금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전문 지식을 가지고 정말 이제 전문가처럼 한번 시도를 해보겠다고 생각을 하면 저는 한번 충분하게 도전을 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지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영업을 만약에 시작을 한다고 하시면 일단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된다. 이 유혹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보험 관행 중에서 이게 리베이트를 주는 관행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 운동화를 산다고 하면 그 재량껏 10% 할인해 줄 수도 있고 깎아달라지 않으면 이제 정가에 판매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재량이 있는데 금융 상품은 법으로 금지가 되고 있는데 관행으로는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보험료를 지금 안 받는 이제 그런 관행이 있는데 예를 들어 이제 잘 설명을 지금 하고 정말 이제 이 상품은 정말 나한테 필요하다고 여러분이 충분하게 고객을 지금 설득을 했는데 그 고객을 만나는 그 영업사원은 여러 명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고객은 어떤 사람을 선택하냐면 어차피 똑같은 상품이다 보니까 정말 나한테 설명을 지금 잘해준 사람을 선택을 하지 않고 나한테 얼마나 지금 보험료를 싸게 해주는가 아니면 리베이트를 지금 많이 주는 사람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면 영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정말 지금 그게 좌절을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정말 꿋꿋하게 그런 어려움의 좌절 경험을 지금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용기와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확고한 신념이 있다고 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영업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상당 기간 한 6개월 정도 지나야지 이제 처음에 고객으로부터 이제 그 업적을 지금 끄집어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지금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견딜 수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시작을 지금 하셔도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바로 이제 뭐 다음 달부터 내가 이제 생활비 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과연 그게 좀 보험 영업하고 이제 맞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3개월 동안 그 계약이 하나도 이제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꽤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기간 이후에 어떤 게 많이 달라졌냐면 이 전화로 영업하는 TM 부서라고 지금 하는데 젊은 여성분들이 대부분인데 조금 출근 좀 늦게 하고 이제 애들 다 등교시킨 다음에 이렇게 하고 이제 애들이 학교에서 오기 전에 오후 한 서너 시까지 뭐 이렇게 하고 마치는 이제 그런 부서들이 많은데 사실은 얼굴 보지 않고 그 전화로 지금 고객을 설득을 해서 보험 영업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두세 달 회사에서 고객 DB를 받았는데 그 DB가 뭐 예를 들어서 정말 이제 뭐 내가 설명을 잘 못했거나 아니면 이제 뭐 DB 자체가 좀 고객이 많이 없는 DB를 지금 받았다고 하면 뭐 실적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3개월 동안 영업을 지금 못한 무능력자한테 이제 무조건 자리도 해야 되고 뭐 투자도 해야 되니까 이제 가급적 뭐 이렇게 좀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눈치를 주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영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내가 지금 한 달에 뭐 하다못해 그 홈플러스에서 이 캐셔도 해도 지금 뭐 최소 한 뭐 100만 원 이상은 받을 텐데 열심히 했는데 수입이 없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만두는 이제 그런 사람도 꽤 됩니다. 가능은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가능한가 하고 이제 실제로 가능한가 하고는 좀 다른데 뭐 이론적으로는 얼마든지 내가 열심히 하면 이제 가능한데 뭐 보험 영업 하시는 분들 보면 자기 통장을 지금 보여주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이렇게 찍혔다. 근데 뭐 그런 사람 다 지금 그렇게 벌면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국민의 거의 한 3분의 1 정도는 다 보험 영업을 한번 해본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왜 그분들이 1억씩 벌지 못하고 다 그만뒀을까 이걸 한번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제 현실하고 이상은 다르다. 그냥 광고는 광고일 뿐 모든 게 내 하기 나름이라고 지금 하는 거에 단서 조건이 붙는다는 걸 생각을 하시고 너무 지금 그렇게 무지갯빛을 쫓아가지 않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뭐 1억이라고 하는 연봉은 정말 여러분들이 무지개 쫓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지금 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항상 영업하는 사람들은 앞에서 남고 뒤에서 밑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소기업이 이제 회사의 어떤 그 CEO를 대상으로 지금 그 판매하는 이제 보험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몇 년 전에 문제가 됐던 게 그 사람들 어떤 비자급 창구로 지금 이 상품이 이제 악용이 된 적이 있어갖고 이제 금감원에서 뭐 이렇게
조사하고 뭐 이런 적이 있었는데 결국은 내가 지금 판매를 해갖고 내 통장에 찍히는 돈을 가지고 내가 그 돈에서 리베이트를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뭐 어떤 식당이든지 기업이든지 매출액하고 이익하고 이게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출액은 통장에서 찍히는 그 금액이고 내 손에 남는 게 고객한테 리베이트를 지금 만약에 이제 안 준다고 하면 내 손에 남는 게 이제 결국은 내 수당 그대로 이제 있는데 만약에 내가 뭐 고객한테 어떤 선물을 해주고 만약에 이제 판촉을 많이 사야 되고 이렇게 되면 거기서 다 까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순수하게 나한테 지금 남는 돈이 얼마인가 이거를 지금 이제 따져보시면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안 남을 수도 있다. 이제 이걸 좀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게 일부 나쁜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영업사원들을 그 경쟁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 사람은 지금 나한테 100만 원 주기로 했다. 이 사람은 150만 원 주기로 했다. 이 사람은 200만 원 주기로 했다. 너 얼마 줄래? 뭐 이렇게 지금 어떤 비딩을 지금 하면서 그 경쟁을 붙이는 그런 고객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그 경쟁을 지금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들 수당 다 지금 이렇게 수당까지 다 베팅해서 지금 영업하실 건지 아니면 과감하게 포기하실 건지 이것도 한번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된다. 근데 이거는 보험 영업뿐만 아니라 자동차 영업도 마찬가지고 모든 영업에 다 이제 그런 불합리한 그런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어느 정도 각오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잘 한다고 생각했던 그 영업하시는 분들은 그런 고객들은 안 만나고 정말로 지금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어떤 직장인, 보편적인 직장인들 이런 사람들을 열심히 지금 쫓아다니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크게 지금 뭐 그렇게 뭐 선물을 많이 해야 된다든가 조건이 지금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정말 자기가 열심히만 하면 어떤 그 충분하게 자기 경쟁력이 있는 그런 고객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객군들을 지금 열심히 영업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이렇게 실속 있게 그렇게 영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경험해 보실 필요는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경험했던 모든 회사들이 사실은 어떤 그 사무직 중심의 이제 회사였고 이 생산직에 대한 경험들이 지금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이제 이렇게 드라마를 보거나 아니면 이제 간접적인 어떤 그 채용을 통해서 생산직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생산직을 갔을 때 어떤 일들이 생기는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말씀을 드릴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제 제가 체험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지금 찾다 보니까 두 군데 회사에서 그 생산직 사원을 지금 모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군데 다 지원을 지금 했고 두 군데 다 이제 합격을 지금 했었습니다. 그 아르바이트 사이트 포털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지금도 이제 계속 그 생산직 모집한다는 그 얘기가 지금 나오는데 이제 제가 몇 군데를 지금 했는데 나이가 많으면 아예 선발 자체가 안 되는데 우연찮게 이제 그 두 회사는 선발을 지금 한다고 이제 그 연락이 와갖고 제가 이제 면접을 하게 됐는데 그때 저도 이제 운이 좋았던 게 뭐냐면 정부에서 지금 약간 이제 나이 많은 사람들 뽑을 때 그 지원금이 나온다고 지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도 아마 그 지원금을 지금 받으면서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을 조금 채용해갖고 그 사람한테 맞는 역할을 지금 주게 되면 회사 입장에서도 그 인력 부족을 해소할 수 있고 그다음 이제 인건비도 줄일 수 있는 일거양득이 되다 보니까 저를 선발을 지금 했던 것 같습니다. 한 군데는 이제 그 화성에 있는 그 공단에 있는 그 반도체 관련 회사였고 그다음 이제 한 군데는 똑같은 화성인데 이제 동탄 근처에 있는 반도체 회사인데 이게 좀 그 회사 규모라든가 이런 쪽도 완전히 좀 달랐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는 일도 완전히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화성에 있는 회사를 지금 먼저 제가 이제 합격 공지를 받았는데 거기는 그 코스닥 상장 회사인데 집에서 그 운전해갖고 하면 거의 1시간 반 정도 걸리고 그 다음에 그 집에서 이제 만약에 대중교통으로 지금 간다고 하면 아침 6시에 나가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좀 되다 보니까 제가 예전부터 한번 지각에 대한 좀 콤플렉스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대학교에서 강의를 지금 할 때 그 한번 지각을 지금 해서 이제 굉장히 지금 그 곤란한 그런 상황이 빠지다 보니까 이제 제가 강의를 하든지 약속을 하든지 간에 이게 지각을 지금 하면 어떡하는지 이게 걱정이 좀 항상 있거든요. 그런데 그 회사에는 만약에 이제 제가 조금 늦잠을 자서 수원역에서 동급버스가 있는데 그 동급버스를 타지를 못하면
그냥 영락 없이 지각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조금 걱정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출퇴근이 하루에 이제 최소한 5시간, 6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하루에 8시간 근무하고 출퇴근 시간에 이제 한 5시간, 6시간 이렇게 쓰게 되면 집에서 쉴 수 있는 시간이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회사는 일단 합격을 좀 보류를 좀 한 상태에서 이제 그 동탄에 있는 반도체 회사를 지금 다시 이제 면접을 봤는데 거기는 차로는 한 20분, 운전하면 20분, 그 다음에 이제 대중교통으로 해도 뭐 1시간, 1시간 반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지각을 하게 되면 만약에 이제 지각을 하면 그 회사까지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뭐 한 15,000원 정도면 충분하게 이제 갈 수 있으니까 반도체 회사를 지금 선택하게 된 그런 계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일하는 것도 큰 회사에서는 뭔가 약품통을 싣는, 그러니까 좀 화학 약품 냄새를 맡아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장비를 지금 만드는 회사는 뭐 좀 클린룸에서 깔끔하게 되다 보니까 좀 저한테 이제 좀 수월한 것 같아서 이제 그 회사를 선택을 지금 하게 됐습니다. 두 군데 회사 다 그 사람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뭐 크게 지금 열심히 할 수 있냐, 나 열심히 할 수 있다. 이제 화성에 있던 그 회사는 야간 작업에 대해서는 없었는데 이제 반도체 회사에서는 주야간, 그러니까 이제 2교대로 근무를 지금 하다 보니까 당신 지금 야간 근무 할 수 있냐? 나 지금 야간 근무 할 수 있다. 나 지금 야간 근무를 하기 위해서 난 체력도 열심히 길렀다. 약간 이제 과장 비슷하게 했더니 네, 큰 문제 없이 선발이 됐습니다. 왜 생산직이 인기가 없는지를 지금 이제 느꼈고, 처음에 제가 일을 할 때는 같이 이제 일을 하는, 그러니까 파트장이 한 명 있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실무를 하는 담당자들이 6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6명이 있었는데 7월 말에 이제 한 명이 나가고, 그 중에서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일을 했던 여직원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나가고, 그 다음에 그 9월 달에 이 산업체 이제 병역 특례로 있던 그 친구가 나가게 되니까 이제 10월 달부터는 원래 6명이서 했던 일을 이제 4명이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런데 회사 입장에서 보면 생산량이 이제 똑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6명이 근무하든지 4명이 근무하든지 간에 생산량이 똑같아야지 회사의 어떤 매출을 지금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이제 이게 점점 사람들한테 오는 부하가 이제 커진 거죠. 그런데 그 부하를 지금 제가 이제 감당하지 못하다 보니까 저만 힘든 게 아니라 저하고 같이 일하는 직원들한테 이제 치명적인 어떤 그 영향이 오다 보니까 제가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지금 젊은 사람들한테 부담을 주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제가 10월 말에 그만뒀습니다. 특히 이제 그 7월 달에 그만둔 그 직원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에서 뭐 자기 빨리 일하놓고 딴짓하고 뭐 낮잠도 자고 뭐 이렇게 이제 여유가 있었는데, 이제 그 직원 나가고 난 다음에 굉장히 이제 업무가 좀 부하가 생기다 보니까 9월 달에 이제 중순쯤에 이제 그만둔 그 친구 입장에서 보면 그만두는 날까지 야근을 지금 하고 나가는 2시간 더 특근을 하고 나가는 이제 그런 상황까지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뭐 최소 이제 6시까지만 일을 하고 나가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이제 파트장이 전화해갖고 뭐 2시간 더 하고 이제 그만둬라 뭐 이렇게 지금 한 다음에 이제 그 친구도 어쩔 수 없이 저녁 8시에 마지막 날 저녁 8시까지 근무해야 돼.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군인보다 더 한 거죠. 그래서 근무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저도 이제 마지막 날 6시까지 근무를 지금 하고 마지막 이렇게 되는데, 결국 이제 중간에 이제 인력이 모자라니까 한 명을 뭐 채용하겠다 이렇게 지금 해갖고 면접까지 봤다고 하는데, 결국은 이제 그 면접 본 사람이 안 오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부하가 더 늘어난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누구를 지금 봐주고 뭐 배려해주고 이제 이런 게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스트레스를 지금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제 현실적으로 저도 뭐 같이 이제 그 기업을 지금 하시는 분도 만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가능한 한 안 뽑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퇴직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고민을 좀 해보시라고 하는 게, 60세까지 정년 채우고 만약에 이제 나온다고 했을 때 60세까지 채우고 지금 나오는 선택을 할 건가, 아니면 2, 3년이라도 조금 빨리 나와서 지금 이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할 건가.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퇴직 후에 뭘 하시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텐데, 만약에 퇴직을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새로운 이제 회사를 취업을 하실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이제 법정 퇴직 연한이 60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미 이제 법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은 퇴직을 지금 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새로 이제 취업을 할 때는 여러분들은 그 쉽게 얘기하면 아르바이트식으로 이제 단기 근로 1년짜리 어떤 그 계약으로 지금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사 입장에서 보면 처음에 어떤 그 사람을 뽑았을 때 이분이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숙달된 기술자가 되기를 지금 바라지 않습니까? 그러면 젊은 사람도 많은데 만약에 회사 입장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다가 다치게 되면 산재 처리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사에 보면 이제 보험료도 올라가고, 그 다음 이제 굉장히 지금 이미지도 안 좋고, 뭐 심하면 사업주가 이제 처벌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발생하기 때문에 리스크를 지려고 하지 않죠. 결국은 이게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취업하는 게 회사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그 선호하는 인력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시 시도를 한다고 하면 저는 이렇게 고색 같은 데 가면 뭐 이렇게 산업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가서 직접 이제 그 좀 나이 많은 사람들을 받아주는 그런 회사를 좀 직접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저는 만약에 이제 똑같이 준다고 편의점에서 근무할래,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할래 하면 저는 편의점에서 근무한다고 할 것 같은 게 뭐 복리후생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점심은 주더라고요. 점심은 주는데 제가 먹어본 구내 식당 중에서 이제 좀 거의 최악이었고, 그 다음에 쉴 데가 없다 보니까 거기 근무하는 젊은 애들도 마찬가지고 2층에 이제 휴게실이 있었는데 휴게실에서 뭐 이제 점심 먹고 나면 한 15분 정도 먹고 나면 거의 30분, 40분을 의자에 앉아갖고 거의 하루 종일 휴식 시간마다 거기 와갖고 지금 이제 유튜브 보는 거 외에는 사실은 할 게 없다 보니까 저희 애들이 만약에 이제 저런 회사에 취업한다고 했을 때 저는 좀 말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차라리 그 편의점에 가면 물류가 어떻게 흐르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자기가 이제 지식을 익힌다든가 아니면 뭐 좀 이제 물건 정리한다든가 이렇게 뭔가를 기술을 좀 익힐 수가 있는데, 제가 다녔던 그 회사에서 만약에 이제 젊은 사람들이 5년을 근무한다고 했을 때 대우를 받고 이직을 할 수 있을까? 정규직으로 이제 뽑힌 사람들은 뭐 자기가 똑같이 라인에서 일을 하더라도 이제 계속 뭐 과장 달고 부장 달고 뭐 이렇게 승진할 수 있으니까 약간 이제 비전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비정규직으로 오랫동안 근무해도 이제 그 비슷한 월급을 지금 받는 이제 그런 비전이 없다 보니까 오랫동안 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안 오니까 뭘 하냐면 병력 특례 직원들을 많이 뽑았습니다. 저하고 이제 같이 근무했던 남자 직원들은, 젊은 사람들은 다 이제 병력 특례로 들어온 그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냥 2년만 하고 2년 동안 돈을 벌어서 이제 다시 나가는 이제 그런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죠. 차별은 없었는데 이제 제가 아까 이제 피해를 준다고 해서 이제 제가 그만뒀는데 그 업무 프로세스에 따른 분명히 이제 영향은 있습니다. 제가 했던 일이 뭐냐면 그 일부 회사 이제 제품 중에 하나인데 반도체 검사 장부를 만들려면 프로브를 이제 생산을 지금 하는데 이게 한 2, 3mm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그 반도체 웨이퍼는 이제 뭐 영상이라든가 이런 거 보셨으니까 아는데, 이게 웨이퍼를 이제 3장을 붙여갖고 그 프로브라고 하는 아주 작은 걸 만들거든요. 그러면 뭐 반도체 웨이퍼가 이제 6인치가 있고 이제 8인치가 있으면 뭐 6인치는 뭐 몇천 개, 8인치는 더 많은 이제 그런 프로브들이 이제 다 구성이 되는데, 그러면 이 3장이 잘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를 이제 검수를 지금 하고 난 다음에 잘 붙었다고 하면 이게 이제 상품을 만들 수 있는 그쪽 부서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작은 한 2, 3mm 되는 걸 중간에 이제 부러뜨려 갖고 당도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이게 부러뜨려야 됩니다. 그러면 중간에 이렇게 부러뜨려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눈이 노화가 와갖고 이제 그 잘 시력이 안 보이니까 이게 이제 부러뜨리는 걸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러뜨려 갖고 그걸 이제 전자현미경으로 볼 수 있게 이제 세운 다음에 그걸 이제 전자현미경으로 검사하는 그 과정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 전자현미경은 이제 볼 수 있는데 그 부러뜨려갖고 그걸 이제 한 1mm 정도 되는 걸 검사할 수 있는 걸 세울 수 있는 그 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 저를 대신해서 이제 젊은 사람들이 그걸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뭐 전자현미경을 본다든가 이렇게 지금 하는데, 저하고 이제 3명 할 때는 별로 문제가 없었던 게 그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 그 검사 장비를 이제 세울 수 있게 그렇게 일을 주면 저도 이제 그 사람들한테 같이 이제 그 전자현미경을 봐주는 걸로 이렇게 퉁치는, 그러니까 제가 돕는 만큼 이제 도와줄 수가 있었는데,
혼자서 이제 아까 사람들이 이제 2명이 나갔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 빼놓고 혼자 근무하는 이게 젊은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휴가를 지금 내는 순간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자현명을 볼 수 있게 이제 세워줘야 되는데 사실은 세우는 건 그렇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는데 어쨌든 저 사람 입장에서는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때문에 휴가도 못 내고 그다음 이제 하루 종일 얽매야 되다 보니까 이제 좀 불만이 쌓인 이제 그런 상태인데 저도 이제 이 친구한테 미안해서 제가 이제 그만뒀죠. 아까 이제 발레 파킹에서는 크게 지금 문제가 없었던 게 제가 이제 뭐 발레 파킹 할 때는 이제 신체적으로 그 능력이 떨어지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차가 들어오는 대로 제가 몰고 나가서 이렇게 지금 하면 큰 문제 없이 다른 사람하고 충돌이 지금 안 생겼는데 제가 이제 이 사람한테 종속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눈이 안 보이니까. 그러면 종속이 될 수 없다 보니까 제가 능률이 안 오르면 자기도 지금 업무를 지금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저 사람한테는 굉장히 큰 이제 부담으로 작용을 지금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조언을 드리자고 하면 이 회사는 제가 처음으로 지금 뽑힌 사례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나이 많은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노화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전혀 지금 이해가 없는 상태로 이제 저를 받아들인 거거든요. 눈이 잘 안 보여 이 세부 작용을 못 한다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안경을 쓰지 않은 사람인데 저보고 이제 돋보기를 쓰면 되지 않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노화하고 뭐 원시하고 이거 구분을 지금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프로세스를 좀 달리 해야 될 것 같아.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한테 굉장히 지금 큰 영향을 미칠 거라 이렇게 미리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나는 뭐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래서 보자고 얘기를 했더니 뭐 기존 프로세스 그대로 가면서 저를 지금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는 그런 거밖에 지금 못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파트장도 능력이 부족한 이제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세대 간에 갈등이 생기는 그런 상황까지 이제 가게 된 거죠. 나이 많은 사람들이 좀 같이 이제 미리 근무를 했다고 치면 어떤 시행착오를 좀 덜 겪을 텐데 그렇지 않고 저처럼 이제 처음에 가면 분명히 지금 어떤 그 신체적인 그런 어떤 무능력한 부분에 대해서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근무했던 데가 이제 뭐 지방은 아니고 약간 뭐 집에서 뭐 한 15km 정도 떨어졌기 때문에 뭐 저 같은 경우 이제 출퇴근이 좀 문제가 됐었는데 만약에 뭐 기숙사를 지금 제공한 회사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뭐 내가 꼭 가정에 대해서 어떤 그 가사일에 대한 부담만 없으면 떨어져 있는 것도 뭐 저는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오히려 그렇게 그 지방에서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면 돈 모으기는 오히려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뭐 보통 이제 지방에서 기숙사 주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 아침, 점심, 저녁을 이제 회사에서 다 주는 회사들도 꽤 있거든요. 그러면 식비가 하나도 안 들고 그다음에 이제 기숙사도 회사에서 제공하니까 부가적으로 크게 지금 돈 들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회사 공장을 다니다 보니까 좋았던 게 돈 쓸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제가 이제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싶어도 걸어서 이제 10분 가야지 되는 그 거리에 이제 떨어져 있다 보니까 더운데 10분을 걸어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그 땡볕에서 지금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갖고 그냥 저는 이제 사무실에 앉아갖고 가져간 그 인스턴트 커피를 좀 마셨던 그런 거 있다 보니까 공장에 다니면서는 따로 지금 돈을 교통비 빼놓고는 이제 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오히려 이제 공장을 다니는 게 돈 모으는 데는 조금 더 유리한 것 같습니다. 실망스럽다기보다는 조금 뭐 일을 못한다고 하는 그 핀잔을 좀 들으면 좀 자존심이 상하죠. 왜냐하면 뭐 이게 손이 느리고 눈이 좀 안 좋다 보니까 당연히 지금 그 젊은 사람에 비해서 그 좀 느릴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피드백은 일부 사람들은 저보고 지금 그 정도면 뭐 충분하게 젊은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뭐 잘하는 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개인적으로 저를 좀 싫어하는 사람 같으면 사람만 없으면 저한테 지금 시비를 겁니다. 뭐 이것도 못마땅하고 저것도 못마땅하고 사람 괴롭히는 것도 있는데 이게 이제 저도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신입사원을 쓸데없이 이제 괴롭히는 이제 그런 텃세가 있다고 얘기를 지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직접 당해보니까 이게 좀 심하다는 그런 생각도 들어서 뭐 그런 게 조금 이제 힘들었습니다. 네.
제가 이제 비교할 수 있는 회사가 없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한 사람이 자기가 그 회사를 좀 이제 옮겨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회사를 지금 알아본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옮기려고 하는 회사는 아침 9시부터 6시까지만 근무를 지금 하는 회사다. 이제 그러니까 일하기는 편한데 오히려 이제 임금은 야근 수당도 없고 이제 뭐 이렇게 임금은 조금 떨어진다. 그래서 고민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지금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뭐 일 편하면 월급이 적어지는 거고 월급이 적으면 이제 몸이 편하고 뭐 이런 걸 중에서 어떤 걸 지금 선택하느냐가 조금 다른데 제가 이제 뭐 쭉 조사를 지금 해보니까 생산직의 공통적인 어떤 그 급여 수준이 월 3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이제 광고를 지금 하는데 단지 이제 조건이 주 52시간 채우면 그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뭐 좀 반근무까지 하면 조금 더 이제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지금 합니다. 거의 뭐 대동소이하게 그냥 최저임금 수준에서 이제 그거 때문에 조금 더 임금이 많아진다고 생각을 지금 이제 하시면 여러분들이 그 선택을 지금 하실 때 고려를 지금 해야 되는 게 내가 이 일을 지금 얼마 동안 지금 할 수 있을까? 그 다음 보통 저도 이제 뭐 1년 단위로 재계약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했으니까 만약에 1년, 2년 만에 제가 이제 뭐 도저히 안 돼서 능력이 안 돼서 이제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새로운 직장을 지금 구해야 되는데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구할 가능성은 지금 적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이제 뭐 보수나 이런 걸 생각을 지금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오랫동안 근무를 지금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정말 이제 여러분들이 뭐 더 이상 그 많이 받겠다 생각을 지금 하지 말고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좀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뭐 1년이나 2년 동안 여러분들이 짧고 굵게 지금 일하겠다고 생각을 지금 하시게 되면 야간 근무라든가 이런 데서 가급적 뭐 오랫동안 근무를 지금 해서 이제 뭐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직업을 선택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는 열심히 일을 할 수가 있는데 뽑아주는 데서는 여러분들의 능력에 대해서 좀 과소평가하는 그런 부분들 분명히 있으니까 이 갭을 지금 어떻게 메우실지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그 굉장히 강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그 퇴직 전에 퇴직 후에 뭘 하실 건지 얼마 동안 여러분들이 생계를 유지를 해서 이제 취업을 활동을 해야 되는지 월 얼마 정도 생활비가 더 필요한지 이거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하게 좀 고민을 먼저 해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게 여러분들의 능력을 좀 한번 따져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처럼 뭐 사무직만 근무를 지금 한 사람 같은 경우 아무 능력이 없기 때문에 뭐 처음부터 이제 새롭게 그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지금 하니까 뭐 어디를 가도 신입사원인데 만약에 이제 뭐 내가 이과라든가 기술 쪽이 조금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기술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을까 이거를 지금 고민을 하시고 그 다음에 채용 공고를 정말 열심히 찾아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제 회사에 찾아도 가보시고 그 다음에 담당자하고 통화를 지금 하시면서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지 충분하게 지금 여러분들이 어필을 지금 하시면 하실수록 그 취업 가능성도 높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더 많은 대우를 지금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성, 그걸 충분하게 생각을 지금 하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안 하시는 게 뭐냐면, 이렇게 광고라든가 이런 걸 보시면서, 아, 나는 지금 이런 능력이 부족해, 저런 능력이 부족해, 이렇게 여러분들 자꾸 이제 부족한 능력을 생각을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부족한 능력을 많이 생각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 부족한 능력을 지금 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시기에, 부족한 능력 대신에 여러분들이 어떤 능력을 활용하면 내가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경쟁력이 있을까를 지금 먼저 찾아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최소한 여러분들이 30년 정도 근무를 지금 하셨다고 하면 생각보다 많은 능력들을 가진 걸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능력들을 잘 활용하셔서 재취업을 지금 만약에 시도하신다고 하면 잘 취업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영업을,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결국은 쉬운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지금 나름대로 이제 어려운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각오로 극복하실까를 생각을 하시게 되면 취업 자체는 여러분들이 지금 충분하게 가능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발로 뛰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새롭게 취업해야 될 다양한 회사라든가 업종을 지금 여러분들 컨택하시면 취업 가능성을 지금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지금 여러분들보다 훨씬 못한 저도 지금 생각보다 쉽게 그렇게 취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도
저보다는 훨씬 더 수월하게, 그 다음에 더 좋은 회사에 취업할 수 있을 거라고 장담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 궁금한 게 있으면 뭐 댓글로 남겨주시면, 예, 제가 아는 선에서 답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